안녕하세요.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경매를 통해서 토지를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농지라든가 산골에 산 근처에 있는 농지라든가 임야, 볼록볼록 묘지를 만들어 놓은 데가 많죠. 이제 그런 토지를 사게 됐을 경우에 이 분묘기지권을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산소를 써놓고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효에 의해서 지상권과 유사한 그런 분묘를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게 분묘기지권입니다. 또 자기의 토지에 분묘를 만들어 놓고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제3자에게 팔았을 때 팔면서 분묘를 옮기겠다는 약속이 없었으면 역시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토지를 분묘를 사용하도록 허락을 했으면 거기도 역시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서 오래된 분묘들은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을 비롯해서 거의 다 분묘기지권이 생긴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설치한 분묘들은 다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2일 이후에는 장사에 관한 법률, 이 법 규정에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도록 법을 만들었어요. 타인의 토지에 몰래 묘지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으니까 20년 지나서 취득시효에 의한 분묘기지권이 있다, 이런 주장은 못하도록 법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와서 최근에 만든 분묘들은 분묘기지권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내용은 지상권과 아주 유사한데요. 봉분과 그 주변에 참배를 하기 위한 그런 공간들, 관리하기 위한 이런 공간, 뒤쪽에 불룩하게 이렇게 보통 반원형으로 이렇게 돌리고 앞쪽으로 비석이라든가 이런 걸 놓고 참배하는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을 전부 다 지상권과 유사하게 이 분묘가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분묘 기지권의 권리가 아주 막강한 거죠. 그렇게 분묘 주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분묘 기지권이 있는 경매 물건은 분묘 기지권이 없는 물건에 비해서 가격이 대체로 저렴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분묘 있는 토지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쟁이 덜하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땅인데, 이 분묘 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낙찰받아서 분묘 문제를 잘 해결하면은 훨씬 더 가치 있는 땅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분묘 기지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땅인데 분묘가 귀퉁이에 하나 정도 있다, 그랬을 때도 우리가 분묘를 용인을 하고 이 토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낙찰받을 수 있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분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분묘 기지권이 일단 성립한 묘지는 사실상 거의 영구적으로 자손이 그 분묘를 손질하고 참배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항구적으로 권리를 인정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 토지 소유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그런 권리인데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2021년 4월 29일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그 분묘에 대해서 지상권처럼 치료를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분묘 기지권이 성립했더라도 이제 내가 경매로 이 물건을 낙찰받고 묘지가 하나 있어요. 분묘 기지권이 성립한 묘지입니다. 2000년이 되기 전에 만들었던 분묘이니까 분묘 기지권이 있습니다. 있지만 토지를 사고 난 다음에 이 분묘에 대해서 분묘 소유자에게 지료를 내시오, 이렇게 청구를 합니다. 그 분묘도 지상권처럼 지료를 내야 한다는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제 판례가 생긴 거죠. 예전에는 지료를 안 내는 걸로 돼 있었어요. 분묘 기지권의 그 묘지는요. 이제 법이 바뀌었죠. 판례도 법입니다. 판례도 일반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1년도에 그런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로 이 토지 소유자가 분묘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하는 그 순간부터 지료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매를 통해서 농지나 임야를 낙찰을 받았고 여기에 분묘 기지권이 성립하는
묘지가 있을 때는 그 소유자에게 치료 청구를, 낙찰을 받고 나 소유권을 획득하면 치료 청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치료 청구를 해야 되냐면, 치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산속에 남몰래 분묘를 써놨는데 치료를 청구해서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매년. 그러면 이제 금전적인 부담이 있고 이게 상당히 귀찮은 문제가 되죠, 분묘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개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요즘은 이 산소를 유지하려면 벌초도 해야 되고 돈 들여서 이제 많이 대행시키기도 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골 땅에 모시거나 수목장을 한다든가 이 산소를 없애버리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곧바로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인 토지를 사서 그 묘지 주인에 대해서 치료 청구를 딱 하면 이게 이 묘지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치료를 청구받고 이 사람이 치료를 얼마 내기로 하고 매년 꼬박꼬박 내는 동안에는 뭐 어쩔 수 없이 분묘기지권이 유지되겠지만, 대개의 경우에 조상의 산소, 때로는 먼 조상의 산소, 이거를 매년 이 치료까지 꼬박꼬박 내가면서 관리할 사람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성의 있는 자손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게 귀찮아서 지금 묘지를 없애고 낙골당으로 가는 추세인 걸 보면 분명하죠. 그러면 2년간 치료를 연체를 합니다. 치료 독촉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2년 동안 치료를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방적으로 이 분묘기지권 소멸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를 2년간 연체했으니까 나는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소멸됐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줍니다. 이렇게 내용 증명을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분묘기지권이 소멸돼 버려요. 기지권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지상권하고 똑같아요. 지상권도 2년간 치료를 납부 안 하면은 토지 주인이 이 지상권 소멸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소멸 통지는 형성권입니다. 형성권이란 뭐냐면, 내가 이제 그 분묘기지권은 소멸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예 알겠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실소 이런 거 필요 없이 일방적인 이사표시로 어떤 법률 효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효과죠. 그러니까 치료 청구를 해놔야 치료 미납이라는 그런 2년 연체라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2년 연체되면 일방적으로 분묘기지권 소멸 통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의 그 분묘들은 분묘기지권을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요. 그런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라고, 분묘기지권이 소멸했는데 계속 그 분묘를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묘기지권이 이제 없으니까 내 땅에 있는 묘지를 옮겨 주십시오, 이렇게 분묘 소유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분묘 소유자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강제로 없애는 겁니다. 강제로 없애는 방법은 그렇게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이 분묘를 개장하겠다는 허가를 받아서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3개월간 신문이나 이런 매체에 공고를 해야 되죠. 분묘 이장하라는 요구를 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있어서 통지를 했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싫다고 하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연락이 안 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문지상에 3개월 이상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개장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분묘기지권을 소멸시키고 분묘를 내 토지에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여러분들이 경매 물건을 찾을 때 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이게 분묘기지권이 있는지 없는지 자체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죠. 이제 2001년 1월 12일 이전에 만든 분묘들은 분묘기지권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그 이후에는 분묘기지권이 안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묘기지권이 안 생긴 분묘가 우리 토지에 있다, 이거는 간단하죠. 이제 옮기시오 하면 되는 거죠. 안 옮기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개장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 처리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분묘기지권이 있는 물건을 경매에서 다루실 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는데 이 지식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